요즘 대한민국 최대의 고민거리, 빈민가를 대표하는 주거시설에서 한국인의 꿈이 되기까지 오늘은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개념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태의 아파트는 17세기 프랑스 파리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의 아파트야 20층, 30층 우습게 올라가지만 아파트가 처음 등장할 당시만 해도 엘리베이터가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5층 내외로 지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아파트라는 말은 영어로 분리되어 있다는 뜻의 아파트먼트에서 온 말이지만 국가별로 이 아파트먼트가 의미하는 주택의 형태는 모두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고급 고층 주거시설을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권에서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형편이 어려운 고학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선 주로 저층 공동주택이나 원룸 건물을 아파트라고 칭하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은 우리가 부르는 의미가 정확히 반대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나 맨션 같은 오래된 저층 공동주택을 아파트, 반대로 아파트를 맨션으로 부른답니다. 우리가 여행이나 영화를 통해 접하는 외국의 거리 풍경에서도 아파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전세계 아이코닉한 아파트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앞서 잠깐 설명한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입니다. 길거리나 인셉션 같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파리의 전통 아파트는 19세기 나폴레옹의 파리 개조 사업의 일부로 철저한 도시계획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때문에 형태와 그 구조가 거의 비슷한 것이 특징인데요. 파리의 아파트는 전형적으로 1층에 상점이 들어서고 중간층에는 집주인과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세입자, 그리고 최상층에는 옛날부터 한여방이라 불리우며 고용인들이 사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가난한 유학생과 대학생들이 주로 이 한여방에 거주하곤 합니다. 미국 뉴욕에는 거리의 상징과도 같은 아파트, 테너먼트가 있습니다. 테너먼트는 19세기부터 빈민과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해 대량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일컫는 말로 현 맨하탄, 브루클린 등 뉴욕이 배경인 모든 영화에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아파트입니다. 지금도 뉴욕의 다양한 소시민들이 테너먼트형 아파트에 주로 살고 있으며 이 중에는 건설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테너먼트 박물관도 있다고 합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고층 건물, 창문마다 걸려있는 실외기. 홍콩은 살인적인 집값으로 인해 그만큼 기이한 아파트로도 유명한데요. 중경삼림, 아비정전 등 8, 90년대 홍콩 영화에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모습이지만 이렇게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슬픕니다. 한때 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서 좁은 땅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된 홍콩은 이로 인해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이 적어지면서 마치 닭장가도 같은 높고 빽빽한 형태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아파트는 보통 5평 내외의 방 1개로 구성되어 있어 여기에 사람들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열악하지만 이러한 아파트들도 한국 돈으로 10억 원을 호가한다고 하니 저라면 그 돈 주고 못 살 것 같아요. 앞선 외국의 아파트 모두 주로 가난한 서민들의 주거 형태에서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시 내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의 종착점으로 꿈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아파트를 꿈꾸게 된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아파트라는 주거 문화가 생긴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960, 70년대 본격적인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성공의 꿈을 안고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을 한꺼번에 최대한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 형태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였는데요. 하지만 노동자 빈민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졌던 서구권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부유층의 상징이자 서구식 생활의 로망과 같은 포지셔닝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수세식 화장실과 서양식 주방, 그리고 계획에 의해 들어선 공원, 학교 등 인프라가 함께 갖춰진 형태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처럼 철저한 계획과 함께 규격화된 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더불어서 시세를 매기기 쉽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개인의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한편으론 거래가 어려운 것이 단점인데 아파트는 이러한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기에 더 선호된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